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5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150번도 드디어 넘고 15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긴 시간들입니다.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카르트의 삶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네.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 평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좌표 평면이 이제 플레인이고 좌표가 코디네이티드,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니까 코디네이티드 플레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네. 보통 좌표 평면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카르티잔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르티잔이라는 건 카르트의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카르트가 바로 데카르트. 데카르트라는 인물의 이름에서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름을 붙여준 평면, 데카르트의 평면, 그것을 우리말로는 좌표 평면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되게 단순했죠. 수직선하고 네.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하고 실수의 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직선상에 원점을 잡고 원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0, 그리고 보통 이제 5라는 표현 대신 그냥 0으로. 0으로 쓰기도 한다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수 실수, 왼쪽으로 가면 음의 실수. 네. 똑같은 원리로 이번엔 수직인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직선에도 정확하게 실수가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3,4라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순서쌍 그렇죠. 이라고 불렀었는데 데카르트가 이것을 점이라고 표현하면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3,4는 가로 방향으로 3이라는 실수에 대응되는 직선을 하나 찾아주고 세로 방향으로 4라는 실수에 대응되는 직선을 찾았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위치를 3,4라는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면 위의 점과 두 실수의 순서쌍 사이에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네. 점이 하나 결정되면 순서쌍이 하나 결정되는 것이고 거꾸로 순서쌍이 하나 결정되면 역시 점이 하나 결정된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두 점 x1, y1 물론 당연히 x1하고 y1은 실수겠죠. 그렇겠죠. x2, y2도 실수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값이 모두 실수에 속하는 실수 연소일 때 b, x2, y2 라는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삐딱하게. 뭐 삐딱한 건 상관없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A라는 이게 Y축, 이걸 X축이라고 봤을 때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가 주어져 있고 네.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L은 루트의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왜냐하면 요 길이가 요 점이 실수 X1에 대응되고 요 점이 실수 X2에 대응되니까 요 길이는 X2 빼기 X1. 그렇죠. 만약에 누가 더 큰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의지 만드는 거고 네. 요 길이도 Y1, 요 점도 Y2. 그러면 요 길이는 Y2 빼기 Y1. 네. 그래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찾을 수 있고 안쪽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네.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m 대 n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 x라고 놓고 x 빼기 x1인데 x2 빼기 x가 m 대 n이야 라는 걸 이용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m 더하기 n분의 mx2 순서가 바뀌는 것에 주의하세요. 네. 근데 y좌표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될 거니까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될 거야. 네. 반대로 내 외분점은 이제 바깥쪽에서 자르는 점인데 m이 더 클 때는 이쪽으로 외분점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요 길이가 m인데 n이 되는 거고 m이 더 작을 때에는 반대쪽으로 생겨나서 요 길이가 m, 여기가 n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외분점의 좌표도 찾으라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여기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바꾸면 되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점과 순서상 사이의 관계를 밝힌 거고, 그다음에 점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배운 거예요. 이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A점이 뭐 마이너스 2,4예요. 네. B점이 뭐 3,5예요. 그럼 이 두 점의 위치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요것이 X축, 요것이 Y축. Y축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2,4 요 점이 A가 되고 3,5 5. 요 점이 B가 될 것인데, 네. 첫 번째 질문, 만약에 A에서 B까지 그은 요 선분의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네. L 값은 루트에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제곱 5 빼기 4의 사이. 예, 제곱. 그러면 3 더하기는 5니까 5의 제곱한 25. 네. 5 빼기 4는 1이니까 1의 제곱한 1. 그래서 루트 26이 선분 AB 사이의 거리야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AB를 선분 AB를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런 점 P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P의 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3이죠.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것이 X좌표. Y좌표는 역시 M 더하기 N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그래서 마무리까지 지어보면 P의 좌표는 3분의 6 빼기 2니까 4, 3분의 5, 10 더하기 4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두 점 A와 B를 이은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야. 네. 실제로 3,4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봤을 때 네. 1보다 약간 크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3분의 14는 3, 4, 10이니까 4보다 조금 큰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쯤에 P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작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다라면, 그렇죠. 이제는 모든 점의 위치를 수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물론 하나의 수가 아니라 수의 순서상이긴 하지만 네. 그 수가 가지는 값을 가지고 계산들을 통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내분점의 좌표라든지, 그렇죠. 혹은 외분점의 좌표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만 마이너스를 5초 주면 되는 거니까 외분점의 좌표라든지 얼마든지 찾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 및 연습을 좀 잠깐 해본 거고, 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점뿐만 아니라 뭐 직선이라든지 혹은 곡선 곡선도요. 혹은 뭐 다양한 도형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고민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적 실체는 숫자밖에 없고 모든 진리는 숫자의 계산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 여전히 변함은 없죠. 예, 그러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 x와 y가 모두 실수일 때 x 더하기
y는 1 이라는 방정식을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불렀죠?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왜 부정이냐 하면 아니 불, 할 수 없다, 결정할 정.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xy는 실수일 때라 그랬으니까 한 쌍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여도 되고 네, 그렇죠.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되고 그죠? 네. x가 1인데 y가 0이어도 되고 뭐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1이어도 되고 x가 루트 2이고 y가 1 빼기 루트 2여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너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 미지수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가 적을 때 미지수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가 더 적을 때 그러한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y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알지만 한 쌍으로 해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근데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순서 쌍과 점 사이, 평면 위의 점 사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얘들을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러한 값들을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1,2라는 게 처음 요 쌍이죠. 그 다음에 0,1이라는 게 두 번째 요 쌍이고 1,0이라는 게 세 번째 요 쌍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데카르트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어요. 점이라고 부르면 어때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실제로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보면 요것이 x축, 요것이 y축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2는 왼쪽으로 한 칸간 위치가 x좌표, 위쪽으로 두 칸간 위치가 y좌표니까 요 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0,1은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y축으로만 한 칸간 위치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될 거고요. 1,0은 x축으로만 한 칸 가고 y축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요 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거 뭐 2분의 1, 2분의 1은 보면 x도 2분의 1, y도 2분의 1이니까 요 점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들을 쭉 찍어 보니까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직선 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그 점에서의 x좌표와 y좌표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x좌표와 y좌표를 더한 결과는 아마도 얼마일 거야? 1이다. 그렇죠. 1일 거야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요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럴 수 없게 아니죠.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려야 되는, 작도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방정식의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x와 y에 관련된 어떤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면 이 방정식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직선만 했지만 뭐 곡선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고 이 세계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해석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해석 기하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기하. 분석적 방법이란 뜻이에요. 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이 점, 직선, 곡선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모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도형을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요 점의 위치가 어떤 수치로 표현되느냐,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어떤 수치로 표현되느냐,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어떤 수치로 표현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실제로 이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건 그래서 도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양 자체에 신경 쓸 리가 이유가 필요 없다는 없다. 겁니다. 점들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점들에 주목해 보면서 분석한다 그러죠. 개별의 점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약간 DNA 같네요. 그렇죠. 뭐 과학 쪽이라고 굳이 본다면 끝까지 들어가서 원장 원소 뭐 이거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아 근데 하나 또 착각하면 곤란한 게 제가 아까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점이 마치 어떤 크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점이라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없는 않아요. 예, 크기가 없는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이상적인 도형을 음, 우리는 가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크기가 없다는 말도 사실 안 하는데 어쨌든 점은 크기를 가지지 않아요. 않는다라고 봐야지 마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아까 살펴봐서 나온 거지만 x와 y에 관한 아마도 1차식이 아닐까? 1차식이 아닐까? 네, 갑자기 1차식. 1차식을 표현해 봤더니 직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1차식이 나오는 게 아닐까 늘 이런 의심이 좀 들지요. 근데 우리 명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네. 그 여기 반드시 참이라는 건 보장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한 사례를 살펴봤더니 직선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직선이라는 도형을 x와 y 사이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항상 1차식일 거야. 항상 1차식일 거야.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예,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아닌 경우도 분명히 증명이 됐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직선이 된다는 건 아니다. 증명이 됐죠. 아, 무조건 직선. 네, 그럼 무조건 이 얘기를 할 직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심해 본 거예요. 합리적. 논증을 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다음 우리는 시간에는 논증을 하지 않았어. 예, 논증. 음,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도 특히 네.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꼴의 방정식이 늘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